지금은 어스름하게 해가 지고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입니다. 굳이 딸이 아니라도 청자는 아주 다양할 것 같아요. 작가이신 한성희 님이 정신과 전문의신데 직접 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심리학의 관점에서 잘 풀어서 따뜻하게 편지 쓰듯이 얘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두세 페이지 정도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작게나마 치유의 감정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소제목: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영토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기꺼이 문을 연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며 더욱 부강해진다. 그런데 영토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 그러는 동안에 나라는 더욱더 가난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이 상황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탁도 잘한다. 타인의 도움이 나를 해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탁을 잘 못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부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부탁을 꺼리는 동안 무엇을 읽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회사에서 큰일이 터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문제의 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미리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는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 가능했던 문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러니 제 힘으로는 버거운 일을 만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궜다가 멸망해버린 여느 나라의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일을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서 그 일을 전부 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줄 사람들을 팀으로 엮어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팀은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최고의 결과를 창출한다. 그러므로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는 일에 너무 인색해지지 말자. 언젠가는 너 역시 누군가의 부탁에 기꺼이 응해야 할 날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꺼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제목: 타인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의 속마음. 지금까지는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할까봐 의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고 했지. 그런데 반대로 타인의 부당한 침입에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주변에 예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본 적 있니?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예스다. 상사가 자꾸만 일을 떠넘겨도, 동료가 휴가 날짜를 좀 바꿔달래도, 친구가 돈을 꿔달래도, 누가 보험 좀 들어달래도 알겠다고 대답한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예스맨을 구세주인 듯 고마워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주변인들도 예스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아니,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못하는 상황이면 거절하면 되죠. 거절을 안 하니까 계속 맡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왜 그들은 거절을 못하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거절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면 자신이 비난당하고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저변에는 상대에게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다. 즉,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활화산처럼 모든 분노가 분출될까봐 두려워서 그 감정을 꾹꾹 누르는 것이다. 소제목,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다. 공격성에는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격성을 남을 해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대단한 오해다. 만일 공격성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공격성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본능적 속성이다. 공격성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때의 공격성은 파괴적 공격성이 아닌 자기 보호의 공격성, 즉 건강한 자기 주장이다. 아이들은 4살쯤 되면 밥 먹듯이 부모에게 싫어, 아니 라고 이야기한다. 그때쯤 형성된 자아는 부모와는 다른 자기 의지가 있다고 매일같이 항변한다. 어른들의 거절도 이와 비슷하다. 거절은 타인의 의지와는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자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마치 내 영토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다가 허락도 없이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짓던 이웃나라 사람에게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말라고 정확하게 금을 그어 보여주는 일이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한계를 설정하면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다 거절당한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너의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소설가 김훈의 말이 도움이 될 거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따라 김은처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히 맞서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히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여러 부분들 중에서 오늘은 그냥 저의 느낌이나 저의 해석을 뺀 오롯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글귀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읊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께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적용해 보시면서 많은 영감을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